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의 주제는 이영훈 교수의 환상의 나라 세종대왕은 과연 성군인가 3부입니다. 이영훈 교수는 세종대왕이 양반들에게만 성군이었고 일반 평민들이 세종대왕을 선군이라 했는지는 의문이라 주장하면서 노비들의 삶과 일반 평민들의 삶을 동일시 하면서 성군이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2부에서 알아보았습니다. 3부에서는 또 세종대왕을 무엇으로 폄훼하는지 알아보고 그의 말이 틀렸음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교수의 방송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저는 성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종은 성군이기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노비제를 확립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종이 성군이라는 통설적인 이해에 의문을 갖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사대주의를 확립했다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교수는 세종이 사대주의를 확립했다고 주장합니다. 무엇이든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한 것은 기승전 세종입니다. 요즘 나라가 개판이 된 것도 다 세종대왕 탓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교수가 두 번째로 든 세종이 성군이 아닌 이유는 세종과는 별 상관이 없더라도 아무튼 세종이 사대주의를 확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조는 중국의 큰 나라와 정치 외교적으로는 군사 사대 관계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정치 외교적인 관계고 독자의 아이덴티티에 있어서는 명확히 독립국가로서 하늘과 직접 교통한 그런 그 왕조였습니다. 그러나 조선 왕조는 그 성립 초기부터 조선이라는 국호 자체를 명나라로부터 하사를 받을 때 이것은 기자 조선의 정통, 법통을, 도통을 잇는 나라다라는 그 역사의식을 가졌습니다. 고려의 사대주의는 그저 정치 외교적 행위였는데 조선은 역사관부터 중국의 속국을 자처했다고 주장합니다. 황당하지요? 80여 년간을 원나라의 간섭을 받으며 임금의 휘호에 충자를 붙여가며 원나라의 충성을 맹세했던 고려의 사대주의는 독립국으로 단지 정치 외교적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수가 말하듯 조선은 국호부터 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속국이라 치더라도 그것이 세종의 사대주의 확립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세종이 비난받아야 할까요? 아무튼 원나라는 고려의 국왕을 자기 마음대로 갈아치웠지만 명이나 청은 한 번도 조선의 국왕을 자기들 마음대로 갈아치운 적이 없었지요. 따라서 조선시대 사대주의야말로 단지 정치 외교적 행위였다는 말이 됩니다. 방의 봄에 이 상제인 청제에 대해서 기우제 형태로 이렇게 서울 남교에 원구단을 지어놓고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데 태종이 죽고 나서 세종이 등극해가지고는 그 아버지 신하들이 그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강요를 했습니다. 변계랑 같은 이가 역시 대표적인데요. 그래서 세종 한 10년 동안은 기우제의 형태로 그걸 처음에는 지내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강요를 해서 지내다가 그 신하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하늘에 대한 제사를 폐지를 합니다. 이 교수는 자신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기록을 보고 확인한 듯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교수는 도대체 어떤 자료를 보고 저런 소리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내뱉는 것일까요? 의심 없이 바라보면 진짜로 저런 기록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도록 참 말도 잘합니다. 세종실록에 보면 고려 때의 원단제를 태종이 혁파했다 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는 태종 때까지는 했는데 세종이 폐지했다고 아주 천연덕스럽게 말합니다. 이 교수 말대로 천자는 천지의 제사를 지내고 제후는 산천의 제사를 지낸다 했지만 우리나라는 중국 밖에 있었으므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도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형식상만 중국의 제후국이었지 실질적 의미에서는 독립국이었다는 것을 알 수도 있겠지요. 또한 세종이 이르기를 평시에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지 않다가 재해를 만나서야 제사를 지내는 것이 괜찮겠는가 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낸다면 신하를 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하겠다 라고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임금에 대한 만세를 부르고 돌아와서는 다시 또 도끼를 바치는 이 독립국가로서, 그죠? 독자의 군국지병을 행세하는 그런 국가로서의 그 위용 의식을 갖춘 것이 고려의 국가입니다. 고려는 나라가 대단히 강인한 군사국가였어요. 몽고하고 무려 28년간을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선 왕조는 그 군례 세종은 오례를 제정하면서 출정의를 폐지합니다. 제후의 국가가 출정의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교수는 고려는 강인한 국가로 몽고와 무려 28년간을 전쟁을 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조선은 아주 유약했다고 비하합니다. 이 짧은 영상 속에서 이영훈 교수는 뉴라이트의 박쥐적 역사관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고려는 보수 우파 역사관으로 평가를 하고 조선은 좌파의 역사관으로 평가를 하여 두 시대를 비교합니다. 이 교수가 조선을 바라보는 역사관으로 고려의 28년간의 대몽항쟁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고려 조정은 참 한심하리마치 국제정세에 어두웠어요.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몽골을 몰라보고 정치 외교로 풀어야 할 문제를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전쟁을 선택했어요. 자신들의 국력을 과대평가했던 고려 조정은 전쟁 개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완전 괴멸 상태에 빠졌고 왕과 귀족들만 강화도로 도망을 쳤어요. 육지의 백성들은 뭐 죽던 말던 아무런 신경을 안 썼단 말이죠. 독자의 군국지병을 행사했다던 황제의 나라가 아주 한심했어요. 그런데 강화도로 피난해 가서 한 행동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호국불교를 외치면서 불심으로 몽골을 물리친다 하면서 8만 대 전경이나 만들고 앉아서 세월을 보낸 거예요. 무려 28년간을 육지 백성들이 어찌 사는지 전혀 관심 없고 그저 목탁만 두드리면서 하늘의 제사만 지내던 그런 수치스러운 역사였습니다. 아무튼 더 이상 강화도에서 머무는 것조차 힘들어지자 왕실만 보존해주며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그러고 왕실은 보존하는 아주 파렴치한 군주였습니다. 동일한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역사관을 갖는가에 따라서 일이 극명하게 내용은 달라집니다. 근데 세종을 성군으로 봤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훈민정음의 창제에 있다고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정음이 어떤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상명여자대학의 정다함 교수라든가 고려대학에서 퇴직하신 정광명예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쓴 논문들을 보면은 역시 나라의 그 백성들에게 정음이란 건 올바른 한자음입니다. 올바른 한자음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에서 창제된 문자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더 깊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정다함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은 중화를 전유하기 위해서, 그죠? 중화를 어프로프리에이트 하기 위해서. 끝으로 이 교수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조심스레 비하합니다. 후민정음이 한자의 토를 달기 위함이었다는 정말로 황당한 이야기를 아주 진짜인 듯이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후민정음 서문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한국어가 중국어랑 다르기 때문에 한자를 모르는 일반 백성이 글자를 쓰라고 만들었다고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자 옆에 한글로 그 음을 적는 데에도 썼다는 이유로 그것이 한글 창제를 한 진짜 이유라고 주장을 하면서 한글 창제의 의의를 비하합니다. 영어 단어 옆에 발음기호가 아니라 한글로 적어놓고 읽으면 세종대왕이 영어 발음기호로 쓰라고 한글을 만들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30여 분간의 세종 비하 방송은 역겨워서 몇 번이고 그만둘까 생각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영훈 교수의 교원 영색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참고 끝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은 이영훈 교수의 세종대왕 관련 방송 비평 3부를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교수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역사 왜곡을 하면서 그것이 바른 역사인 듯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영훈 교수의 엉터리 역사 강의들을 찾아서 잘못된 것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